60년. 그 세월 동안 한 의사는 매일 아침 왼손 손가락만 꺾었습니다. 오른손은 단 한 번도 꺾지 않았습니다. 60년 후 그는 두 손의 엑스레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오른손에도 왼손에도 관절염의 흔적은 없었습니다. 손가락 꺾으면 관절염 걸린다. 어머니도 선생님도 의사도 경고했던 그 말. 60년간의 추적이 내린 결론은 완전한 오류였습니다. 이야기는 1950년대 미국의 한 가정집에서 시작됩니다. 도날드 운거라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는 습관처럼 손가락을 꺾었습니다. 딱, 딱, 딱. 그 소리가 날 때마다 어머니는 경고했습니다. 그러다 관절염 걸려. 당장 그만해. 운거 소년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과연 그게 사실일까? 의과대학에 진학한 운거는 문헌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손가락 꺾기와 관절염의 연관성을 증명한 연구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증명해 보겠다고. 그리고 그날부터 60년의 실험이 시작되었습니다. 규칙은 단순했습니다. 왼손의 모든 손가락은 매일 꺾는다. 오른손의 손가락은 절대 꺾지 않는다. 손가락을 꺾을 때 나는 그 소리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1947년 과학자들이 처음 이 현상을 촬영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관절 사이 공간에는 활액이라는 액체가 채워져 있습니다. 손가락을 강하게 당기면 관절 내 압력이 순간적으로 낮아집니다. 그 순간 액체 속에 녹아있던 기체가 빠르게 빠져나오며 기포가 형성됩니다. 바로 그 기포가 터지는 소리가 딱 소리입니다. 2015년 캐나다 엘버타 대학교 연구진은 MRI로 이 순간을 실시간으로 촬영했습니다. 기포가 형성되는 찰나 0.015초 만에 관절이 분리되며 소리가 납니다. 놀라운 점은 기포가 터지는 것이 아니라 생성되는 순간에 소리가 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는 공기였습니다. 뼈가 부딪히거나 연골이 손상되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2009년 하버드 대학교 과학 유머 잡지가 주관하는 이그노벨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진지하지만 웃음을 주는 연구에 수여되는 상입니다. 의학상 수상자가 호명되었을 때 청중석에서 80세의 노신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날드 운거 박사였습니다. 단상에 오른 그는 수상 소감을 짧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청중은 웃음과 박수로 화답했습니다. 60년의 실험이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순간이었습니다. 운거 박사는 수상연설에서 덧붙였습니다. 이 연구가 의학적으로 가장 중요한 발견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에게 자신이 옳았음을 증명했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관절염은 왜 생기는 걸까요? 손가락 꺾기가 원인이 아니라면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류마티스 학회의 분석에 따르면 관절염의 주요 원인은 크게 4가지입니다. 첫째,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연골이 닳아 관절 사이 쿠션 역할이 줄어듭니다. 60세 이상에서 관절염 발생률이 급격히 높아지는 이유입니다. 둘째, 유전적 요인입니다. 가족 중 관절염 환자가 있다면 같은 질환이 생길 확률이 2배에서 3배 높아집니다. 셋째, 과체중입니다. 체중이 1kg 늘어날 때마다 무릎 관절에는 4kg의 압력이 추가됩니다. 넷째, 관절 부상입니다. 운동 중 부상을 입은 관절은 장기적으로 관절염이 생길 위험이 높아집니다. 손가락 꺾기는 이 4가지 원인 어디에도 없습니다. 운거 박사의 실험 결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60년 동안 매일 꺾은 왼손, 단 한 번도 꺾지 않은 오른손, 두 손의 엑스레이를 나란히 놓았습니다. 관절 간격을 측정했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골밀도를 비교했습니다. 차이가 없었습니다. 연골 두께를 확인했습니다. 역시 차이가 없었습니다. 어떤 수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60년 동안 매일 꺾었음에도 왼손은 오른손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운거 박사의 결론은 단 한 줄이었습니다. 습관적인 손가락 꺾기는 관절염을 유발하지 않는다. 운거 박사 혼자만의 실험이 아니었습니다. 의학계는 더 큰 규모의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1990년 미국의 관절염 전문의 마샬 바이어스와 찰스 클라크는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꺾는 300명 그룹과 꺾지 않는 300명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연구 발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 그룹 사이의 관절염 발생률의 차이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 더 대규모의 연구가 발표되었습니다. 2,000명 이상을 장기 추적한 코호트 연구였습니다. 결론은 동일했습니다. 손가락 꺾기는 관절염과 무관했습니다. 단 한 가지 발견이 있었습니다. 매우 강하게 자주 꺾는 경우 관절 주변 연부 조직이 일시적으로 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관절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잘못된 믿음은 이렇게 오래 살아남은 걸까요? 전문가들은 두 가지 이유를 꼽습니다. 첫 번째는 우연한 시간적 일치입니다. 손가락 꺾기 습관은 주로 청소년기와 청년기에 활발합니다. 그러다 나이가 들면서 그 습관이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그런데 마침 나이가 들면서 관절염도 생깁니다. 이 두 현상이 시간적으로 엇갈려 보이면서 사람들은 습관을 끊었더니 관절염이 생겼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냥 나이가 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사회적 불쾌감입니다. 손가락 꺾는 소리는 주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불쾌한 행동은 나쁜 행동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그 인상이 시간이 지나면서 의학적 해악이라는 믿음으로 굳어진 것입니다. 손가락 꺾기 외에도 우리가 당연하게 믿어온 의학 상식 중에는 과학이 뒤집은 것들이 많습니다. 첫째, 우유를 많이 마시면 키가 큰다. 키 성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칼슘보다 수면과 유전자입니다. 우유가 키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은 예상보다 훨씬 작습니다. 둘째, 감기에 걸리면 항생제를 먹어야 한다. 감기는 바이러스입니다. 항생제는 세균에만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에 항생제를 먹는 것은 내성균만 키우는 행동입니다. 셋째, 하루에 물을 8잔 마셔야 한다. 이 공식은 1945년 미국 영양위원회 보고서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보고서 원문에는 음식 속에 포함된 수분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상식들이 사실의 절반만 전달된 결과입니다. 손가락 꺾기에 대한 기존의 통념과 현재 과학이 밝혀낸 사실을 직접 비교해 보겠습니다. 기존 통념은 이러했습니다. 손가락 꺾기는 관절에 해롭고 장기적으로 관절염을 유발한다. 이 경고는 수십 년간 부모와 교사와 의사들 사이에서 전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과학의 결론은 다릅니다. 복수의 대규모 연구에서 손가락 꺾기와 관절염 사이에 유의미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한 가지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매우 강한 힘으로 반복적으로 꺾을 경우 일시적인 관절 주변 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관절염이 아닙니다. 습관적으로 손가락을 꺾는 것 자체는 관절염과 무관합니다. 60년의 실험은 끝났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손가락 꺾기는 관절염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물론 지나치게 강하게 꺾으면 일시적인 불편함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관절 손상으로 이어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도널드 웅거 박사는 2018년 89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남긴 것은 하나의 교훈입니다. 오랫동안 당연하게 믿어온 것도 제대로 된 검증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에게 손가락 꺾지 말라는 말을 듣고 계신 분 계신가요? 이 영상을 보여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상식을 당연하다고 믿고 있으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채널에는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어온 상식의 진실을 파헤치는 영상이 더 있습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